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최선생은 오래간만에 녹음하네요. 네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녹음을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바빴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톤다운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최선생 영호랑 좀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그렇죠. 쪽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자꾸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숫자가 안 나오면 근데 이걸 우리가 컴플레 이슈 때문에 막 대놓고 얘기 나왔었고 오늘 이제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오늘은 주시만 녹음하자고 했던 건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보다 숫자가 이제 다 시장 반영됐으니까 여기서 주가 빠진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실적이 좀 있는 건지 내년에 결국 돌아서는 그리운 변화가 없는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한테도 최근에 좀 이 문제를 이걸 좀 접한 뒤로 전체적으로 시장 톤도 제가 좀 낮춘 편이에요 지금. 그런 전체적으로 시장 톤도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9월에 도대체 좀 뭔 일이 생긴 건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료의 제목은 9월에 생각해볼 만한 결국 5가지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요. 최근에 메모리 업황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크다. 라는 좀 우려가 좀 있었고 그리고 3분기 가격의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게 4분기까지 미칠 수 있는 연쇄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서 결국에는 하반기 전자나 닉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뷰는 약간 전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첫 번째 자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도 적혀 있지만 정작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6월달 이후로 올라가는 추세로 나왔던 것 같고 하이닉스가 조금 8만 원이 깨지면서 조금 오히려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하이닉스는 좀 컸어요. 그렇죠. 우리 애널리스트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나가면 다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최근에 움직임 보면 야 이건 뭐 이렇게까지 많이들 던지지 여러 군데서. 그렇죠. 특히 저도 8만 원이 깨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안 좋은 게 하이닉스가 더 많아서인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전자와 닉스의 다른 점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비메모리에 대한 가치가 전자에 반영된 게 맞지만 그 첫 번째 단락에도 적혀 있지만 핵심은 뭐냐 메모리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저희가 중요하게 봤었던 이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재고나 스팟 가격 고정 가격보다도 오히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전자 같은 경우가 오르기 시작을 한 건 사실 인텔의 7나노 공정이 지연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의 상승이 사실은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8만 원이 왜 깨졌냐면 최근에 미중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메모리도 화웨이에 공급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독 하이닉스가 크게 빠졌었습니다. 외국인 매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외부 변수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 메모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우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것보다도 오히려 외부 변수가 훨씬 더 주가에 전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의 변수로만 놓고 보자면 8월 달에 고정 가격 발표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정 가격이 낮았던데?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하락폭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도 걱정하고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사실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짚어보자면 2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 이제 제가 정리를 쭉 해내는데 서버 디램과 PC 디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익스체인지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의견들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월 가격이 한 128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최대 하락폭이 얘네들은 한 100불에서 110불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8불 기준으로 약 15% 정도의 하락 기준이 남은 건데 현재 지금 월마다 약 4에서 5%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하락폭이 이제 완만해지거나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들어간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하락 자체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7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서 8월이 두 번째로 빠진 달인데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됐고 다만 이 추세가 한 3, 4개월 정도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올해 4분기 정도가 고정가격 하락폭에 좀 바닥이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 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서버 디램이 100에서 110불 정도의 가격이 깨지게 되면 서버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올해 4분기에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지면 그렇죠. 재고를 빨리 해버릴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보통 서버는 가격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이제 B2B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물량을 가져가지 않아요. 반면에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물량을 가져가는 게 이 B2B 수요의 핵심인데 이 말을 제시를 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이 빠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를 가져갈 만한 업체들의 어떤 재고에 대한 니즈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가격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요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은 현재의 수요 둔화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거를 업체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한 변수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100에서 110불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제가 봤을 때 내년도 1분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고정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서버 디램은 내년 한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당사 의견으로 봤을 때 가격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주가 선행성으로 보면 4분기 중에 이걸 사도 된다는 얘기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재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자닉스의 재고도 중요하지만 고객사들의 재고가 상반기에는 쌓였으나 하반기에는 소진되는 사이클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리포트들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시장조사 기관들의 리포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서버 업체들의 재고가 소진되는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대신에 재고 소진 사이클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빠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재고가 소진되어야만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사이클이 내년 1분기에 나와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내년 1분기에 나와줄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서버 디램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PC 디램은 8월 달이 오히려 고정 가격이 플랫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화웨이의 재고 축적 수요가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PC 디램도 서버 디램하고 비슷한 모양새로 기울기는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의 변동폭의 진폭 자체는 서버 디램보다는 조금 완만한 움직임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램 사이클을 봤을 때는 올해 4분기가 하락폭이 최대로 커지는 시즌이고 4분기 내에서 10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MOM으로 하락폭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고 고정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내년 3월부터가 본격화되면서 QOQ 기준으로는 내년 2Q의 고정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이제 들어와 본다면, 이제 첫 번째 5가지 내용들 중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반기 단기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제는 눈높이들이 점점 올해 4분기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특히 4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변화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좀 진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기회는 전자나 닉스는 4분기에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사이클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전자 닉스의 컨퍼런스 콜이나 아니면 디램 엑스체인지의 최근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디램의 수요 빅그로스가 올해는 10%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20%를 상회하는 정도의 디램 빅그로스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 디램의 수요 빅그로스만 보더라도 내년 업황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 빅그로스가 왜 20%를 상회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쪼개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모바일 쪽에서의 기저효과가 올해 상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상반기에 그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올해 상반기가 워낙 아시다시피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인도는 거의 뭐 99% 뭐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상반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모바일 쪽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5G의 침투율 자체는 계속 꾸준히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G의 침투율 증가 그리고 CIS가 탑재가 될수록 디램의 탑재량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디램의 컨텐츠 그로스도 모바일 쪽에서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좀 강하게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소진 사이클이 나온 다음에 다시 축적하는 재고 리스타킹 사이클이 다시 나와주면서 서버도 조금 완만하게 내년에 성장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DDR5하고 그리고 게이밍 콘솔 출시에 따른 그래픽 디램과 SSD 수요 개선
개선이 본격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내년도 메모리 업황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D램 수요 빗이 내년에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 3, 4, 5번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만 좀 더 짚어드리면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9월에 나올 자료에서 조금 더 딥하게 다룰 텐데 일단 여기서 다룬 내용에 간단하게만 보자면 첫 번째는 인텔의 7나노 공정 지연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생각보다 저는 이게 파운드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의 7나노 공정 지연이 어느 정도 인텔의 팹라이트 체제로의 전환 그러니까 팹라이트 체제라는 거는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외부 쪽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비선단 공정은 자체 팹을 이용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형식인데 수혜가 전자란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될 수도 있고 TSMC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뭐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TSMC가 받는 물량이 오버캐파가 되면 다른 부분의 수주가 전자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줄 거다. 시장 확대에 있어서 인텔이랑 고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메모리의 수요 자체가 이제 모바일에서 서버, AI 칩셋, HPC 같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파운드리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가 될 거다. 왜냐하면 기존 고객사들은 사실 파운드리가 모바일 중심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내부 IM이나 아니면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 조금 경쟁을 하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수주전에 있어서 TSMC한테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서버 쪽으로 수요가 넘어오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은 약간 더 긍정적으로 시장 환경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공정 기술에 대한 경쟁에 대한 얘기인데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 둘이서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키텍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3나노 GAA 구조로 이제 21년 말 22년부터 도입을 할 계획이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팹 구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2나노부터 게이트 어라운드 구조로 이제 전자의 아키텍처를 따라갈 계획으로 좀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TSMC는 2나노 캐파 증설에 대한 이제 공시도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R&D 센터까지 짓겠다. 8,00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던 만큼 TSMC와 전자의 선단 공정 로드맵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이 그걸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의 여러 가지 비메모리 변화들이 현재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은 저번 이제 자료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D램, 낸드, 로직에서 로직은 파운드리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내년에 기술 변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수혜를 받는 업체들에 계속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내용은 약간 중소형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메모리 대형주들도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겠지만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중소형주에서 장비보단 소재가 난 거야 내년에도? 어떻게 보여? 좀 저는 그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겁니다. 장비나 소재나 부품이나. 네. 문제는 이제 누가 더 좋을 거냐 그거를 좀 더 이제 체크를 해보는 시즌으로 넘어갈 텐데 1차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적혀 있지만 비메모리와 소부장 국산화가 메인스트림으로 계속 자리를 잡을 거다. 다만 비메모리와 소부장 국산화는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투자 컬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 조금 더 뭔가를 찾아보자면 저는 내년으로 넘어갈 때 낸드 쪽의 노출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전자의 낸드 기술 변화가 내년에는 많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막연하게 낸드 하면 괜히 좀 이렇게 기술 차이도 없고 막 이럴 것 같고. 네네. 과거엔 좀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는 낸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수율에 대해서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D램이나 파운드리는 EUV가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스크 공정 개수나 스텝 수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쿼드러플 패터닝 횟수 감소로 인해서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3D 낸드는 철저하게 EUV가 침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텝 수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커집니다.
네, 그러한 내용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썼던 뭐 동진이나 이런 리포트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고 TCK 리포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죠. 사실은 그러한 낸드 기술의 변화들이 미칠 수 있는 임팩트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가지의 내용들을 현재 9월 달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9월 넘어가서 10월 되고 이렇게 해서 4분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IT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 나에게 투자의 길을 어떻게 가져가냐 문제인데 네네. 내년 거 바라본다면 이런 걸 접근하기 맞는 것 같고 맞죠. 한 네. 3개월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좀 고민스럽지 않나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거 확실하게 이게 답을 내리긴 어려운데,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생각은, 일단 지금 상황만 체크를 해보자면,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약간 소외를 받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이. 네. 소외가 아니라 완전 두드려 맞은 상황이죠. 그렇죠. 대형주들은 그렇죠? 좀 두드려 맞았다고. 닉스는 두드려 맞은 상황이고, 중소형주들은 약간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보면 좋은 것도 빠진 거 보면 소외된 안 좋은 거지. 괜찮은 그렇죠. 기업들도 다 같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괜찮은 기업들도 진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나온 것도 헤매고 있다는 거는 뭔가 사람들이 이 전체적으로 4분기에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알면서도 지금 놔두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 다른 쪽에 뭐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럴 때 저는 기회 요인이 발생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제가 중소형주를 볼 때 고민을 했던 게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또 완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IT 업종의 항상 제가 보는 특성은 선반영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네. 선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사실 선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시기죠. 너무 내년 거 땡기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조금씩 내년을 보는 시각들이 많아질 거고 근데 내년의 IT 업황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고서 그래요. 뭐 전자 하이닉스 난 사놓고 버틸 거야 하는 방법도 투자의 방식일 것 같아요. 네, 여러 방식이 있죠. 네, 네 맞아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딱 시작이 됐는데 글로벌하게 정말 가을에 그 팬데믹이 재차 유행을 하면 뭐 이런 소위 안 좋은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헤맬 수도 있겠다 생각도 가끔 듭니다. 주가가 사람 인간 간사한 게 주가가 저러고 나면 많은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미세한 변화가 어떤 촉매제가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사실 그렇죠. 주식시장에. 네, 지금 맞아요. 뭐 여기 종목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말도 안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는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것도 꽤 많더라고. 많죠. 네, 요즘 보면. IT에서 근데 그런 주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시기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내년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쪽이 어쩌면 올해도 계속 좋게 보려고 했던 게 내년 바라보고 좋게 봤던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안 좋아질 타이밍에 좀 더 안 좋아져서 이 흐름이 기대값이. 그래서 점점 뭔가 좀 대형주들도 외부 변수 영향이 너무 많이 커져요. 네. 사실 화해 이슈도 간단한 이슈 같지가 않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화해 이슈도 큰 이슈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너무 조금 대형주들의 스윙 팩터가 너무 외부 변수가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커지는 지금 거죠. 당장 숫자가 약하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견딜 수가 없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중심이 흔들리니까 주변에 중소형주는 더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게 지금 그게 끝난 거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니까. 그게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나는 오히려 실적 열고 나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강하거든 지금.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실적을 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야 뭐 이 정도 안 좋을지 나쁘던 좋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나왔어? 그러면 그 시기에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간 동안이 좀 고민스럽다는 게 들고. 오히려 실적은 정말 쇼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움직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도 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실적 조정이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금 쉽게 못 고치잖아 숫자를 지금. 그렇죠. 예. 고칠 수가 없거든 지금. 뭐 어떻게 예측할 건데 지금. 그렇죠. 근데 막상 전자가 나중에 가이던스 잘 안 준 상태에서 네. 다 깠는데 쇼크 나왔어. 네. 정말 다 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올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왜냐하면 뭐 2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주가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기 그때 때문에. 이상했어. 사실은 네네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네네네.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힘이 없는 느낌? 그렇죠. 네. 그건 지금 와서 사람 참 늘 지나고 나서야 현명해진다고. 네. 이 IT 쪽은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도 있고 저 자신이.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번 실적 시즌을 할 때 IT가 너무 중요하니까 잘 좀 커버해줘요. 알겠습니다. 하고 네. 내 생각엔 중소형주 물려있을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안 가겠지. 왜냐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냥 괜찮은데 숫자는 나름 왜 이러지 주가가? 이게 지금 중심이 흔들리니까 다 같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심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쪽도 만만치는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한번 하여튼 바쁜 거 알지만 하여튼 좀 잘 준비해서 이번 실적 시즌에 어쩌면 또 메인이 이쪽이 될 것 같다는, 주가에 오르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판단할 때. 네. 그래서 자료 보면 뒤에 보면 그 데이터들 다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죠. 네. 오케이, 마무리 들어갈까요? 네. 네,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